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차기 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 측이 도당 위원장 선임 문제에 개입하며 도당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향후 위원장 선임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정 복귀 후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와 역사의 아픔을 가진 해외 동포들의 넋이 잠들어 있는 망향의 동산이 도보로 이어지게 돼 향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도보면에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일당이 시 당국과 경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축구 국가대표를 지낸 박경훈 대한축구협회 전무가 고향인 천안에 들어설 축구박물관에 자신이 소장하던 자료 112점을 기증했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7월 셋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 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에서 최근 경선을 위한 도당 대회 일정을 잠적 연기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새로운 수장 선임 과정에 잠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도당 측이 최근 내부적으로 실시했던 위원장 선출 관련 여론조사 때문인데 중앙당에서는 여론조사 대상자였던 책임당원 명부 유출 의심과 당초 후보군으로 꼽히지 않았던 아산의 이명수 의원을 여론조사에 등장시켰다는 사유로 도당대회 일정을 중단시켰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위해 최근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놨던 박찬주 전 위원장은 중앙당의 전격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규만 따라서 가면 된다. 지더라도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안에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도당 내부에서는 중앙당 측에서 공주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둔 5선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암정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서도 그랬듯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원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뜻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선거가 없을 때는 일반 원내들이 하고 꼭 선거철만 되면은 현역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가는 여태까지 관례였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세상이 영선의 30대가 당대표가 되는 세상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버려 탈피를 해야 되지 않냐. 지난 이준석 당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당 분위기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변인 선임 과정을 오디션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례라는 이유로 공정한 절차를 막아서는 모습이 보이자 도당 내부에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충남의 민심이 상당 부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위원장 선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됐죠. 그 결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각각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경선 이후 다시 본래의 도지사로서의 업무에 복귀한 양승조 지사가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1일 예비 경선 결과 낙마하면서 본연의 도지사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충남에서 전격적으로 시도했던 행복주택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3대 위기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과는 그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양 지사는 업무 복귀 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느낀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특히 저희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예비 경선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그런 좋은 그 승리의 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 생각하고 이미지 정치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다.
어떤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한두 가지 이미지가 전국내에 확산되고 그 이미지로서 평가하는 게 지금 굉장히 아쉽다 생각하고 이게 아마 그 미디어 정치의 그 한계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혼자 고민할 사안이 아니고 아마 세계적으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점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또 저에게 당겨진 숙제가 아닌가 그런. 경선 낙마 후 5년 뒤 재도전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던 양승조 지사는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을 위해 뛰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박수영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복귀한 국회의장 비서실장 같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버티고 있어 이마저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양승조 지사의 경선 낙마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양 지사는 도민에게 대권 노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충실히 도정을 챙겨 충남 도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큰 도전을 마친 양승조 지사가 도지사로서의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재선을 위해 발판을 다시금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시 선거읍에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갖은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다 숨진 제1동포들과 해외 동포들의 안식을 위해 세워진 망향의 동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천안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망향휴게소와 망향의 동산을 잇는 도보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이곳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위치한 망향휴게소와 망향의 동산을 연결하는 보행도로가 조성됩니다. 천안시는 14일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와 경부고속도로 지하암거 통로 정비 및 녹록길을 개선해 망향휴게소에서 망향의 동산까지 연결도로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망향휴게소 이용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망향의 동산에 대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역할 및 업무 분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으며 올해 중 사업비를 확보해 연말 안에 망향의 동산 연결도로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칙칙하니까 타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도로공사에서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 망향의 동산이 국립이지만 저희 시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망향의 동산을 찾는 분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망향휴게소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결도로 조성으로 망향의 동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1,500명대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온 나라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시기를 맞았는데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후 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천안시에서도 이른바 천안형 방역 조치를 통해 확진자 감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13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천안형 방역 조치를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인한 풍선 효과에 대비하고 수도권 관련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가족과 지인을 통한 산발적 감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없이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합니다. 유흥시설 5종과 실내 공연장 등은 오후 10시에 운영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위해 오후 10시 이전 자진 영업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종교시설 및 스포츠 경기 실내 관람은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12시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에 따른 천안형 핀셋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천안형 행정명령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및 실내 공연장에 대해 22시부터 2길 05시까지 운영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천안시 유흥업 종사자들도 자발적인 휴업 조치를 시행하는 등 민관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스스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아산시 도보면의 한 공장에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과 아산시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가 경찰과 함께 지난 6일 도고면의 한 공장에서 폐기물을 투기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서 폐기물 운반자 1명과 입구 감시자 1명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아산시와 경찰은 이들 조직이 승용차로 폐공장 주위를 순찰하고 CCTV로 감시하며 운반 차량은 5에서 10분 거리의 인근 휴게소에서 대기한다는 제보를 받고 운반 차량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현장을 급습해 관련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날 적발된 폐기물은 폐합성 수지리 등이며 투기된 장소는 사방이 숲으로 우거져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 2층 규모의 폐공장이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아산경찰서에서 현재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산시는 경찰의 처벌이 확정되면 행정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상반기 특정 감사를 통해 각 부서의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행정과 5건, 사회적 경제과 5건, 기업경제과 4건 등 총 14건의 부적정 업무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교부받아 전기요금을 집행하며 연체료가 발생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보조금으로 연체료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납부했고 정산검사 시에도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시청 각 부서 과장들에게 규정 준수와 세금 회수, 증빙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도 감독 철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외국 기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다시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로벤드 하스 전자재료 코리아, 메르센 코리아, 아마셀 지오스 에어로젤스 등 3개사와 2025년까지 16만 4,964평방미터 부지에 6,950만 달러 상당의 투자 및 122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아산시도 실린더용 특수가스 밸브 분야 세계 1위인 9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7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본 투자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충남에 또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경기도로 갈까도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충남을 이끌고 있는 두 축인 천안과 아산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외투 기업 유치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다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새로운 위원장 선임 이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자체 1호 사업으로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경찰력 낭비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사업인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4일 협약식에 따라 서산의료원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내에는 경찰관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 지정병원 해제 시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로 운영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주치자 관련 신고는 총 신고 건수의 2.8%를 차지해 이는 전국 평균인 2.6%보다 많은 수치로 천안 아산권역과 서산, 태안, 당진권역에서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주치자를 보호자의 인계 또는 보호하기 위한 경찰력 낭비와 다른 사건 출동 시간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경찰관 사이에서 대응 시스템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습니다. 특히 주치자를 경찰서에 보호하다 돌연사, 자해 또는 다른 민원인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경찰 책임 부담도 가중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천안과 서산의료원 시범 운영 결과 실효성이 높을 경우 공주, 홍성의료원에도 해당 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순천향대학교 테니스부가 최근 막을 내린 전국 학예대학 연맹전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순천향대 테니스부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대회에서 단체전 1위와 복식 2위를 차지해 14개 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특히 단체전 우승은 2019년 춘계 연맹전 이후 2년 만에 차지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김현준 감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경기를 뛰지 않았더라도 목청껏 응원하는 등 동료 학생 선수들의 모습에 지도자로서의 큰 감동을 느꼈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화재가 나면 소집 경보를 발령하고 정오가 되면 시보를 울리던 용도로 사용되던 모터 사이렌 중 나팔이 부착된 개량형 사이렌이 전국에서 서천군에 한 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이렌은 1960년대를 전후에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방 사이렌탑이 근대 과학사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발달사를 연구한 조선호 소방본부장은 기존 모터 사이렌이 진전돼 360도 전체로 경보가 울리는 방식인 나팔 부착형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이 고향인 박경훈 대한축구협회 전무가 자신이 소장하던 자료 112점을 기증하면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 자리할 축구박물관을 더욱 풍성하게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구 국가대표를 지낸 박경훈 대한축구협회 전무가 천안에 들어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 축구박물관에 소장될 귀중한 자료들을 천안시에 전달했습니다. 천안이 고향인 박경훈 전무는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출전 당시 받은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 슈퍼리그 베스트 11 트로피 등 자신의 축구 인생에 있어 귀중한 사료가 될 만한 자료 112점을 천안시에 전했습니다. 박경훈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께서 그동안 국가대표 시절부터 받은 메달과 트로피 등 귀중한 유물 112점을 우리 천안시에 기증해 주셨어요. 고향이 천안시이고 또 고향에 축구종합센터와 축구박물관이 건립되면서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과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박 전무의 이번 기증으로 축구박물관에 소장될 유물들은 총 528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축구센터가 천안에 지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 박물관도 생기고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 축구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박물관이 없거든요. 천안 이 센터 안에 이제 박물관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축구 100년사 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축구 박물관이 천안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이곳이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면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비수도권으로 원정 회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도 예외가 아닌데요. 코로나 시대의 이기적인 선택이 코로나의 수명을 더 늘게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꼭 맞으시고요. 이상으로 천안 종합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 곳곳에 봉사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 김용석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로 서로 돕는 사회, 마음 따뜻한 천안시를 지향하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장 김용석입니다. 저는 25년간 사회복지 또 자원봉사 분야에서 근무해왔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최고이고 또 가장 섬겨야 될 그 대상이며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봉사자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나 그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원봉사자가 네. 최고다. 존재 이유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럼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는 동남구 신방동 천합
천안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1층에 그 자리하고 있고요. 직원은 저 포함해서 10여 명이 우리 봉사자분들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7개 분야의 34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특별히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히 좀 중점을 두고 계신 활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들께서 코로나 그 재난 상황 이전과 이후의 그 사회나 또 가정의 그 생활 변화에 대해 체감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 그 자원봉사 분야 또한 그 모두의 그 안녕을 위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그 중점을 두고 현재는 그 코로나 그 장기화에 따른 그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그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그 반찬을 만들어 그 센터로 가져오면 그 취약계층에 그 전달하는 방식이나 요즘에는 뭐 특히 그 백신 접종이 그 원활히 그 진행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그 투입하고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봉사활동도 코로나와 관련된 활동들이 그렇죠. 많군요. 네. 또 그동안에 또 이제 봉사를 많이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 그 도배장판 교체나 그 집수리 봉사활동이 그 연중 지속되고 또 완료되기까지 그 상당한 기간을 봉사자와 또 대상 가정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옛날 그 구옥에 거주하는 그 어느 그 어르신 가정인데 요 분의 그 아들이 그 동네 사람들 돈을 빌려서 잠적을 한 거예요. 한참 진행 중에 그 어느 날인가는 다락방에서 웬 노숙자 같은 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는 이분이 그 오랫동안 거기서 그 숨어서 지내셨던 모양이에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봉사자분이 또 취업도 시켜주고 또 돈도 갚고 또 술도 끊고 그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돼서 맘 편히 그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서 참여 봉사자들과 또 동네 분들이 함께 그 즐거워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뭐 해피엔딩으로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앞으로의 계획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그 자원봉사자가 올해 7월부터 한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각 분야에서 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우리 그 봉사자들이 어떤 활동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단체가 한 20개가 넘는데 변변한 그 조리 공간이 그 없는 그 일반 가정집에서 만드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박상돈 그 천안시장님과 그 천안시 의회 쪽에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좀 들으시고 우리 시 그 규모에 맞는 그 센터 신축 이전을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코로나 종식을 위한 그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우리 그 봉사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그분들의 그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치를 위한 그 인센티브 확대에도 더욱 그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천안시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김용석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